그냥 막 넣는 거 아니에요? 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두바이 수제비 쫀득 수제비. 일단 먼저 조금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어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게 뭐라 하지? 아는 맛이지 뭐. 추어탕 같은 맛? 감자. 짠. 오랜만이니까. 짠. 고생하셨습니다. 오는 줄 알고 어떻게 따라왔대? 다 많았어? 아니 8시라 했으니까 또 막 하지만 이미 봐봐요. 아, 잘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한 배가 비주얼이랑 너무 다르다. 어죽이요? 오, 완전 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엄청 속이 든든하다. 더 있어. 하고 있었어? 예. 그냥 조금씩 해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방법을 찍으니까 까먹었대. 오랜만에 찍으니까 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드세요. 네. 요즘 이렇게 섞어서. 뭐예요? 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메인 아니야? 맹숙계랑 오징어. 오징어지. 해물로 준비해. 빠지지 않는다. 사이드는 해물로. 바다 민물. 괜찮. 그러네. 이렇게 해서 근데 엄청 갈아주고 밥도 막 되게 죽처럼 퍼지게 해서 주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서울식인지 수제비랑 아. 이 소면을 주더라. 되게 막 갈색.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짜 죽처럼 네. 밥이랑 이렇게. 그래서 밥도 사놨어요. 이렇게 큰 채소도 안 들어있었는데 나 먹었을 때는 막 다 갈듯이 해서 맞아.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비주얼이 약간 좀 그럴 거라고. 죽. 맞아 맞아. 속까지. 그런 저도 매워요? 충청도에서 안 그런 매워요. 거였던 것 아. 같아요. 소개. 파주에 청산 어죽이라고. 라스트 이메처럼 하고 왔어 또 오늘. 아니 원래 며칠 전에 그때 만났을 때 흰머리가 너무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새치 샴푸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위에만 보이는 데만 했는데 염색이 너무 잘 된 거야. 오. 그래서 염색이 돼요? 그냥 이렇게 머리 감기 전에 거품 내서 그냥 그 약품만 발라놓고 5분 10분 있고 헹궈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 여기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래서 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전 책에도 그 샴푸로 염색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둬서 보라색이 됐나? 불필요? 파란색이 됐나 보라색이 불필요한 여자. 아, 샴푸로 왜 염색이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게 나온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그 중학생들이 보통 그런 걸로 이제 미용실 가면 혼나니까 많이 했는데 맥주. 보통 맞아. 얼룩덜룩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냥 여기가 새까매졌어. 앞에서 보면 그 힘에. 그 완전 내 머리보다 근데 까매졌어. 여기도 그렇고 잘 됐다. 그쵸? 진짜. 여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냥 없어졌어. 소개시켜줘. 왜? 집에서 해요? 됐어, 나는 모으는 중이야. 나도 가끔 생각을 해.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때 언제까지 이거를 커버를 할까 아니면 둘까 하다가 결심했어요. 55세까지는 좀 커버를 하기로. 55세. 얼마 안 남았어. 한 10년만 버텨보고. 자, 오늘의 게스트. 근데 이거 소개를 다 시켰어요? 응. 오, 나는- 왜 순두부냐면 이렇게 가면 되나? 우리가 이름을 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안 봤나 봐. 전에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빨리 진행을 해줘. 그러니까 진행해줘. 진짜 진행 안 했던 거 같아. 진행 내가 했지. 진짜 안 할 거야. 여기서 했구나. 어쩐지 너무 말이 안 나와. 한마디도 못했어. 빨리 말 좀 하게 하자. 지금 말하고 계셔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와동동 순두부입니다. 아. 왜 순두부가요? 제가 두부를 좋아하고 좀 순해지고 싶어서 순두부 했습니다. 얼마나 더 여기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더 스트레스요. 안돼. 티셔츠가 아주 귀엽네요. 저희 가족입니다. 힌트를 또 줬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아. 근데. 동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왕.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무서운 책을 고를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걸 읽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좀 힘든 일이 있었고 근데 뭔가를 읽고 좀 회복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한 사람의 생각이 나서 단 한 사람을 제독하고 싶다. 그래서 오만책에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제가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딱 꺼내놨는데 제독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 책도 근데 조금 힘들잖아요. 맞아요. 응. 힘들어서 힘든 게 끌렸던 건가? 그럴 수 있지. 근데 결국 끝까지 보면 응. 어쨌든 결말은 살리러 가는 거니까. 네 살리러 가는 거니까 나무 이야기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약간 나중에 이제 미래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뭘 할까 봐 이런 고민을 한참 하던 때여서 목수? 아니요 그 나무 의사라고 응. 막 그 직업도 막 한참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 나무 의사도 약간 그런 수목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공부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예하고. 네, 그 자격증이 있고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이제 그 나무의사 그 자격증이 나오고 그 나무 병원을 세울 수 있어요. 신기하다. 병원이 있어요? 네, 나무 병원. 그러면은 들고 가면 돼? 아니야 아니, 저희가 자기가 다 출장 가야 의사가 돼요. 아 나무지? 화분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 들 것을 심어서. 아니 포카리 불러야지. 이것도 나무네. 여기도 나무. 전 나무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럴까?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에세이 중에 조금 골라보고 싶었고 그래서 최근 읽은 것 중에서 이제 책장에서 이제 뽑아서 일단 나왔는데 일단 드라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작가님이 저랑 그 나이대가 비슷한 동시대분인 것 같아서 이 전작 사랑의 은하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친구가 되는 여자들이라는 이제 여자인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여고 여대여서 여자인 친구들도 많고 그 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 여자인 친구들과의 시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공감 가는 것들이 좀 많았다. 네, 인상 깊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팟캐스트 중에 필름클럽이라고 최다은 PD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쓰신 에세이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뭔가 이제 PD님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네, 좀 신선한 부분들이 있었고 되게 필름클럽도 오래됐잖아요. 한 네, 되게 오랫동안 왠지 아는 사람은 아닌데 계속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와중에 개인적인 얘기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영화 얘기 많이 나오나요? 네, 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영화 음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필름클럽에서 한 다른 영화들 얘기도 있어요? 그런 저요?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조금 웃겼던 게 여기서 그 막스 리터라는 이제 들으시면 다 아시는 그 네, 그 음악이 다른 영화에 진짜 많이 쓰이고 해서 여기서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 햄넷을 봤는데 너무 또 결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써서. 그래서 근데 또 그 음악이 너무 딱 너무 잘 맞아서 아 명곡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순두부님은 영화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얘기도 해주세요. 요즘 뭐 재밌었어요? 맞아. 센티멘탈 밸류라고 최근 본 것 중에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약간 햄넷 보면서도 단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나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무랑 여성이랑 연결되는 지점. 단 한 사람도 모성으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형제에도 있고. 네. 근데 여성들만 갖는 이제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햄넷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무도 나오고 어떤 죽음도 나오고 하니 13일의 금요일 오징어는 재밌게 네, 읽은 적 없나요? 그 생각은 했어. 요즘 읽은 거 말고 그 무선 얘기 하자 그랬을 때 데니 드비토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 생각 귀신이면 데니 드비토지. 한국 대표적인 유형 아니에요? 훌륭의 네. 대표. 최근에 며칠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이 났다. 이렇게 벽을 기어 다닌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니까 고독사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책도 보고 그런 필드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게 또 생각났나 봐요. 제가 첫 회 때도 그 타카기 마사카츠 책 에세이랑 그 다음에 2회 때 등대를 하고 그리고 3회는 이제 저희가 찍었지만 나가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여성에 관한 논픽션이긴 했는데 이번에 들고 온 것도 그 아버지와 아들 서사예요. 제가 커버를 벗겨서 다녔는데 커버가 벗긴 게 훨씬 예뻐요.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있고 근데 앞표지도 예쁜데 뒷표지가 너무 예뻐서 들고 다니면 약간 외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원서 느낌으로 같아요. 네 한창 잘 들고 다녔고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읽었고 사실 이제는 부자 서사라고 하면 그냥 읽기도 전에 좀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부자 서사, 아빠와 아들 서사에 관심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이미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읽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김지은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트위터에 그 행사 소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국제작가 축제. 그때 이금희 선생님인가? 네, 맞아요. 그분이랑 같이 네, 대담을 대담했었어요. 하셨고 네. 근데 저는 김지은 작가님이 그 작가축제 홍보를 올린 걸 보고 제가 아마 출근 중이었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안 가고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한번 틀어볼까 하고서는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이제 대담을 본 거죠. 그 방청객 질문 중에 어떤 분이 이금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 작가도 그렇고 둘 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신학기에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뭐 어떤 말을 처음에 하냐 이런 질문을 누가 했더니 이 사람의 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너네 여기 있니? 내 말 들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제 물론 영어로 하셨지만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학생들 중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오 네네네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여기에 있어도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생각을 다른 데 하고 있거나 실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을 나의 시간에 끌어오는 질문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해한 맥락은 본인이 그런 소설을 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이야기. 본인이 요나스 하센 캐밀인데 거의 저는 한 권밖에 안 읽었지만 다른 소설의 주인공들도 다 요나스래요. 그래서 또 어떤 청중이 방청객의 질문이 당신은 요나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설을 쓰면 자기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냐 했더니 아니 나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책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 나는 나에 대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요나스는 개별적인 요나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멋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즈음에 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뭔가 과거나 미래의 사람들이 좀 가 있는 저도 그렇고 좀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요나스는 개별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그런 자전적인 소설에 대해 붙는 불편함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불편한 시선들 그런 거에 대해 좀 타겟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알게 됐다가 올해 들어서 이 소설을 읽게 된 거죠. 읽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기대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잔망스러움이 많은 소설을 이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잔망스러움이라는 거는 언어 유희라던가 아니면 화자나 서술법이 계속 바뀐다던가 그리고 이 책도 지금 페이지가 보이진 않는데 주석이 좀 있어요. 근데 엄청 많다, 이 주석이 스토리에 스토리를 연결해주는 약간 포스트잇 같은 역할의 주석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제가 조금 더 어릴 때는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소설들을 좋아해서 어느 날 아빠의 옛 친구로부터 메일을 받아요. 내가 원래 너희 아빠의 전기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떤 사정에 중단이 됐고 근데 네가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랑 같이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들 시점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이제 그 친구의 시점의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버지 시점의 이야기와 아버지 시점의 편지, 이렇게 세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에 약간 이제 전지적 시점도 들어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뭐가 요소가 많아 이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의 서사예요. 아버지가 이제 튀니지 출신의 사람인데 스웨덴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스웨덴으로 이주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사진작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후반이 너무 좋았던 게 이 앞에 모든 왜 희극이라는 전제가 뒤에 엄청나게 슬픈 게 오거나 비극이 오면 막 앞에 있었던 게 막 진짜 막말로 이씨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 앞에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앞에를 다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고 이런 건가 했는데, 근데 이 소설에 결정적으로 진짜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1990년대부터 이민자들에 대해 열려 있었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스웨덴에서도 엄청 그런 혐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맨이라는 실제 있었던 그 테러가 존재를 해요. 왜 총으로 쏘기 전에 레이저 이게 되고 지목해서 실제 이민자들을 죽이는 사람이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런 스웨덴의 이민자 혐오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스웨덴어를 빡세게 배워서 스웨덴인이 정말 되고 싶은 이민자예요. 아들과 아버지 갈등이 그렇게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아버지는 엄청나게 예술혼도 있지만 그런 대사가 나와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이민자라고 하니까 나는 이민자가 아니다. 나는 반평생을 스웨덴에 살았는데 왜 나를 이민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옛날엔 친구였던 이슬람 문화권 동료들한테도 게으른 사람들, 스웨덴어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복지만 누리고 싶고 일은 안 하고 불평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근데 아들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아버지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한참 갈등이 심화될 때 아버지가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고 가족과 결국에 멀어지는, 초반에 나와요, 소설에. 아버지가 이제 절연 상태라는 게.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이 나오는 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산책을 하다가 자기 가슴에 레이저가 이제 오는 거를 봐요.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그 불면의 시기에 자기 가슴에 레이저가 쏘인 걸 보고, 근데 이 아빠가 어리석게도 마치 손으로 레이저를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막는데, 무서우니까 당연히 그게 레이저가 막을 수 없고, 레이저가 가슴에 왔다가 머리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에 대해 나오고, 아빠는 패닉에 빠지는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그 레이저가 사라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청 그전에는 막 농담과 모와 막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막 어떤 순수함에 대한 그런 게 있다가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는, 이게 약간 읽으면서 이거는 90년대 이야기인데 이미 벌어진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인 혐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아들도 자기와 비슷한 이슬람계, 뉴질랜드 원주민의 후손인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근데 뭐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들은 나도 잘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계급이 나눠진다는 점과 그런 유머들이 있어요. 아빠가 기가 막혀 하면서 막 오래된 친구한테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코란을 인용했어. 근데 그 친구가 코란? 걔는 스웨덴 토박이잖아. 어떻게 너한테 코란을 인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랍 이슬람 문화권은 사실 아빠의 그건데, 뿌리인데, 아들은 그런 걸 배워서 익혀서 아는 건데 오히려 아빠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코란을 인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이러니가 어떤 사람도 완전히 무결하지 않고 완벽하게 옹호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서사나 선택들이 되게 이해되는 게 후반에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총체적으로 후반에 다 맞춰지면서 앞에 좀 요소가 많은 게 이해가 되면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소설가라는 게 존재한다면 실제로 이 소설가에 대한 그런 평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상도 많이 받았고 뭐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썼던 소설의 문제의식은 지금 선생님 취한 게 아니라 네. 가만히 갈게요.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교체하실래요? 미안해요 말이 길어서. 근데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과거에 쓰인 소설인데 지금 시대에 되게 도착한 편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진짜 읽으면 엄청 현실적이고 엄청 디테일하고 그리고 아빠와 아들과 친구의 서사지만 여기에 그 스웨덴인 엄마와 스웨덴인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비중은 없는데 굉장히 멋있게 등장해요. 완전 그 우리가 왜 북유럽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막 기골이 장대한 정리하고. 여성들의 막 담대함과 그 위기를 막 다 헤쳐나가는 강인한 이미지? 근데 여기서도 할머니가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처음에 막 결혼도 반대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아빠가 안 좋은 일을 실제로 이제 그 혐오 테러를 당하거든요, 아빠가.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너무 두 손, 두 팔 걷어붙이고 너무 잘 타개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좋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그런 혐오, 두려움 이런 게 여기서 이게 화자가 바로 어쨌든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설득이 되는 게 좋아서 제가 앞에 왜 1, 2, 3회 내가 소개한 책을 좀 맞춰봤냐면 제가 여기 들고 오는 책이 제가 이제 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1순위로 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성의 작가인 경우가 많았고 남성 가족의 남성 시점의 이야기가 많았고 뭔가 판매나 권유를 하기에는 살짝 저한테도 후순위인 그러니까 저한텐 좋은데 막 재미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후반에 읽고 나면 좋은 것도 당연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인내를 요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서 들고 오는 책들이 제가 결국에는 이런 책을 좀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만책 아니면 어느 창구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몬테코인데 무슨 의미예요? 이 안에 등장한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후반에 나오니까 어떤 근데 그런 뿌리 같은 거죠. 이 작가가 소설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어쨌든 두 언어권 사이에 있고 언어를 통해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디에 호감이 있고 스웨덴어에도 동물, 숲,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스웨덴 배경이 그렇지만 친자연적인 표현들이 언어에 많이 녹아드는데 문명으로 오면은 특정 인종이나 문화권에 대한 혐오가 같이 있는 언어라는 거 그런 거를 어린이의 시점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 확실히 소설적으로는 작법적인 것까진 모르겠지만 화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게 여기서 작가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쓸 때 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는 어디를 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를 갔어 이게 아니라 너는 어디를 갔고 너는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고 근데 그게 여기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아버지의 편지나 이런 거 말고는 드러나지 않는데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화자가 필요하다라는 느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의 자전적 이야기를 쓰거나 읽을 때 이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이거를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끝. 저는 작년에 그 북유럽 그러니까 어린이책 쪽에서 북유럽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받았던 되게 좋은 자연 안에서 되게 요정을 막 믿고 그런 어떤 옛 이야기나 신화적인 거를 맞아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되게 역시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를 되게 느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 책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그 자잘하게
그 기저에 깔린 그 혐오들이 굉장히 많다는 맞아요. 걸 발견하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들으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스웨덴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맞아요. 이미지가 조금 달라져서. 이 작가도 진짜 스웨덴에 대한 혐오, 뭔가 약간 삭막한 풍경, 그리고 스웨덴,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막 크리스마스의 어떤 문화, 근데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담겨져 있어서 스웨덴 사람이 읽으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화적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북유럽이 아니라 진짜 북유럽.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엄마 또 캐릭터는 엄청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아파트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회보장제도랑 막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게 나와서 뭔가 진짜 스웨덴적인 게 이 아들의 눈에도 보이고 이건 진짜 이방인으로서 보는 거. 근데 뒤가 좀 슬퍼요. 누구는 아빠의 자기 변명처럼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빠가 비겁한 선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스웨덴이라는 사회에 거부당한 사람의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 아 진짜 이게 좀 지금 시대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몬테소리가 무슨 뜻일까 갑자기? 몬테소리요? 몬테소리 의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재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음악, 있어요. 음악학원. 음악학원인가? 교재, 그 어린이 소리는 학습 교재. 한국어였나? 아니야. 소리 뭘까? 아무튼 웨이스터. 생각보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죠? 아 맞아요. 충전하고 할까? 충전하고 나머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이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 사실 근래에 개정판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 책을 표지가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 작품을 몰랐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2005년 작품이에요. 되게 오래됐네요. 20년 전 작품이거든요. 21년 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20년 만에 개정판을 내가지고 나온 거고 신간인 줄 알고 봤는데 개정판에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오래된 작품은 개정판이 되어야 발굴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작품이었고 제목이 프루스트 클럽이잖아요. 그 마르셀 프루스트를 읽는 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인데 여기 표지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근데 중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에요. 17부터 20살 사이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3명의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이 아이들이 좀 다양한데 한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어떤 사건을 겪고 그 관계를 좀 힘들어해요.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힘들어하는 그 주인공 이름이 윤오예요. 윤호의 진짜 마음 그래서 그 최근에 막 이소라님이 다시 이제 막 그 콘서트하고 그거 한다는 걸 본 지 얼마 안 돼서 주인공이 윤호인 작품을 봐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적인 사건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관계에 적응을 못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하게 되는 그 계기가 여기 이 그림에 좀 작게 써있는데 카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 옆 골목을 가게 됐는데 그 옆 골목에 좁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외진 골목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였어. 네, 오데트라는 여자 주인이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에 있는 카페를 심지어 만난 친구들하고 프루스트 클럽이라는 걸 결성해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딴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카페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예스스를 지하에 있는 그러기도 하고 여성 주인이고 주인이 장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얘네들이 이제 그 프루스트의 작품을 읽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아지트처럼 그 공간의 일부를 또 내어줘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일단은 제가 요즘 읽는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20년 전 작품이라서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그 결을 많이 벗어나 있어요.
가령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식을 좀 택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좀 현실의 문제를 좀 가지고 오려는 그런 어떤 안온한 어떤 선택들을 좀 한다고 치면은 좀 더 거칠어요. 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생각도 되게 뭔가 지금의 아이들이 하는 거랑 좀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아까 안온하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했을 때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 문학이나 어린이 문학 안에 잘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0년 전 작품이라서인지 일단 담배를 피고요. 그리고 세태반영.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이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그걸 되게 느슨하게 그냥 포도주라고 하고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약간 뭐랄까 옛날 작품을 다시 읽으니까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덜 PC하다는 거죠. 네, 덜 PC한 걸 너무 오랜만에 보고 그래서 좀 많이 해방감이 네. 느껴지는.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이런 게 약간 문학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이게 새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기의 상처나 아픔들을 어쨌든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길고 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같이 읽으면서 조금씩 자기의 서로의 그 각자의 사정이나 그런 상처들을 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좋았던 문장들이 많았고, 저는 여기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게 그 어른 캐릭터였는데, 이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처럼 어떤 어른이 나올 때 또 이 청소년 문학 안에서 지금은 어른 캐릭터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하거나 올바른 어른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올바른 어른이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의 이름은 그 본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데트라고요. 근데 오데트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 기억이 안 나. 여기 정확하게 막 오데트가 누구지? 그래요? 나도 4권 반까지 봤고. 나도 그래서 아까 주요 인물에 있나? 수전은 알겠는데 내가 오데튼 모르겠어. 오데트 누구지? 214쪽부터 나와 이러면서 어느 1권 214초? 응. 그래? 근데 오데트 오데트가 드끄레시가 정식 이름이래요. 그래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 문학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어른 캐릭터, 좀 더 나은 어른, 성숙한 어른들이 보통 등장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 어른 캐릭터가 되게 자기가 나약하다는 걸 되게 거침없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들도 너무 좋았고.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옛날 작품, 20년 전 작품이 오히려 신선하다는 게 되게 재밌다.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업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친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거죠. 이 거칠음이 되게 좋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내면 같은 경우도 되게 정제돼 있지 않거든요. 그냥 막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그 내면을 막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들은 약간의 부적응자처럼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멀쩡한데 항상 그 테두리 밖에 있다는 그 사실을 되게 인지하는 친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회복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도, 책을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용도가 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어쨌든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뤄지는 게 주요한 공간이 어떤 카페라는 공간이고 뭔가 어떤 공간을 좀 떠올리게 하면서 그 공간의 어떤 기억과 시간들이 거기에 이제 함유되어 있다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들었고, 근데 사실 슬프게도 그 공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여기 안에서? 네.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분이 이제 그 공간을 그럼 이 다 빼야 돼요. 클럽은 어떻게 돼요? 그 클럽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읽고? 다 읽지 못해요. 다 읽지 못하고. 어른이 되나 보다. 그쵸.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아니 너무 긴 정말 거지. 이 소설은 아무도 영원히 끝까지 못 읽나 봐. 이게 숙명인가 봐.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만독하는 사람 혹시 읽으셨어요? 저기 난 끝까지 안 봤죠, 당연히.
다시 알고 있으면 빳빳하잖아. 나도 사건 반까지 나도 클럽을 했지만 내가 먼저 나온 중단된 그 후에 중단된 그러니까 이 숙명인가 봐. 이 책에서도 다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마지막 장면쯤에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문장이 또 너무 좋고. 그쵸,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문장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그 분량에 너무 압도당했기 때문에 읽을 생각을 못했고, 여기서 그 프루스트 클럽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독서 모임의 방식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다 완독을 하려면 이해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멈춰요. 그런 방식으로 벽돌책을 깬다면 역시 어렵죠. 3년이 지나도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좋았던 게 어쨌든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얘는 되게 섬세하고 내면이 되게 복잡한 친구구나를 되게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읽게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소연 작가님 사랑과 결함을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뒤늦게 읽었어요. 다 좋다 하니까 읽기 싫어가지고 뒤늦게 읽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약간 이거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언피시한 어떤 그런 좀 거칠은 청소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청소년 소설은 아닌 거였어. 그거는 되게 명확하게 그게 너무 느껴졌는데, 뭔가 그 내면이 되게 어둡고 딥하고 되게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 내면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약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까지 가나? 이렇게까지 뭔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냥 주변에 나오는 어른 캐릭터들도 좋고, 기억할 만한 문장도 많아서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가의 말에서 좋았던 건, 작가님도 역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만족하지 못했다. 약간 토지 같은 건가요? 그쵸. 토지처럼 그리고 뭔가 뭔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다 읽지 않았다, 언젠가 읽겠다라는 그 상태가 주는 그런 만족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부채감이라는 말처럼 이제 부끄럽다라는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과 그 부채감이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다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마음이 있는 거. 맞아요. 작가의 말이 좀 인상 깊거든요. 그 작가의 말을 읽은 사람이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일 거라고 계속 상상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좀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작가의 말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여기다라는 말도 하고, 이 이야기는 내 사촌의 이야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언제 사람들이 이거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서 자기 당황스러웠었다는 얘기를 또 여기다가 쓰셔가지고,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자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공감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자기는 신기했다. 사실 이해받으려고 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뭔가 그렇게 됐다고도 말을 했고.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플래그 많이 붙어있으면 조금 징그러운 거 없어요? 약간 뿌듯하진 않아요. 이게 화분 징그러워요. 껍질 같은 걸 좀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붙여놓고 많이 떼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플래그 색깔이 하나만 다른 게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혀요. 그냥 예. 그냥 여러 개 주의력 다른데? 결핍 사람은 얘만 드디어 왔어? 뭉이도 한번 출연할래? 언니 요즘 책 뭐 읽었어? 몽이 다 읽었지. 응. 책이랑 시랑 무슨 상관인데요. 중요해요. 언니 요즘 책을 안 떨어뜨리더라고. 요즘 다리가 치대는데 나왔나? 응. 뭉이 좋아하는 책 소개해줘. 뭉이 예전에 뭐였지? 용의자의 뭘 야간 열차. 인자야. 그거 너무 다른 거지. 코디가 달렸어. 하나에 꽂아. 걔를 네. 다 읽었다. 그러면서 나왔어. 그 기억이 나네요. 인자야 만났죠. 응. 그러네. 그 근본은 거기서 못 벗어나네. 우리 원래 마무리는 없었죠. 근데 그 얘기 안 했어. 장소 소개.
순두부는 파고드는 거 조랭이 됐네 문이. 왜 마바사에서 하고 싶었나요? 여기는 그 한시 사줘.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청산 어죽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에 가지 않아도 어죽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저 오징어가 되게 흐려졌어요 사진에서. 자 그러면은 잘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